여러분, 죽음학이라는 것이 있다고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사후생이 있을까요? 여하튼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면 죽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삶의 끝으로 봐야 할까요? 이 육체를 벗어버린 다른 삶의 시작으로 봐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죠. 요즘에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 워낙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음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시작이라고 본다면은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현세에서의 이제 주소가 이제 천국이나 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들도 하시고, 그게 뭐 쉽지 않은 문제죠. 죽음에 그렇죠.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 게. 근데 죽음학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영향이 좀 강한 문화권에 속하잖아요. 근데 유교는 본질적으로 이제 내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미약합니다. 현세, 오로지 현세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이냐,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국가, 사회를 다스리는 원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소위 왕도 정치, 그리고 높은 분과 낮은 사람, 이 사이에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는 충성을 하고 누구는 자유롭게 돌볼 것이냐, 이런 관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소위 교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문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언급을 안 할 정도로 관심이 미약한 문화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그런 내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르게 불교의 세계에서는 이제 윤회를 얘기하고, 그렇죠. 환생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 문화에서도 이제 이렇게 사후에는 뭐 정의롭게 죽은 사람은 뭐 신혼집은 천사들이 수십 명이 와서 뭐 대접을 한다고 하는 정도로 그 내세의 문제가 중요하죠. 또 기독교에서는 뭐 부활이 또 부활과 영생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이게 인식은 좀 다른데 뭐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아기로 태어나는 그날부터 어떻게 보면 하루가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고. 점점 죽음을 향해서 그렇죠. 우리는 꾸준히 가고 있는 걸 이제 애써 외면하고 사는 느낌이 좀 있어요. 행복, 즐거움, 돈벌이, 번영, 학습, 공부, 출세, 뭐 여러 주제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 죽음 얘기는 다 묻어두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 있거나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얘기고 진행형인데 그거 다 유보하려고 그런 것은 어쩌면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외면하고 사는, 어쩌면 뭐 비겁함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맞닥뜨리며 살아야 된다, 전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게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보다는 좀 웰다잉에 대한 진짜 관심, 그리고 이제 장례 문화도 좀 바뀌고 제사 문화도 바뀌고 이러면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받아들이는 게 조금 지나친 엄숙함, 그리고 조금 두려움, 그게 좀 더 강하죠. 외국은 그 장례 문화가 이렇게 하나의 행사처럼, 그 물론 좋은 그렇다고 좋은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인들이 만나서 이 사람이 좋은 길로 가는 이렇게 하나의 모임식으로 이렇게 그런 슬픈 자리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식구들이나 이제 친척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외국인이랑은 너무 틀린 분위기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장례 문화도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지나친 허례허식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일단은 받아들이시기 나름으로 조금 이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을 좀 승화하고 그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 중에 병원에 다니시던 병원에서 이미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꼭 오래 산다고 좋은 것보다는 지금 유일하게 스위스가 지금 그 안락사를 사용하고 있죠. 인간에 대한 안락사는.
그런 것도 조금은 일단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신이 주신 여 생명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그렇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논외로 한다고 해도 하여튼 죽음을 거부한다든가 죽음을 피해 가려고 노력한다든가 뭐 그럴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네. 젊은 청년 시절에 그 사생관을 정립해라 하는 요구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있잖아요. 그렇죠. 콩쿠르.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그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외치고 외우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뭐 그게 신념되는 측면도 있겠죠.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갑자기 전투 현장으로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싸우다가 죽을 수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고 자식도 있고 하니 가정을 이루는 상태에서 가장의 위치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해서 죽음의 문제가 뭐 이렇게 그 회피할 화두는 아니었어요. 제 삶 속에서. 그래서 죽음은 담담하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내와 내 유언장에 대해서 그 아웃라인을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쓰진 아직 않았어요. 예. 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례 문화와 관련해서 나의 장례식은 축제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요즘 있으시더라고요. 사전에 네. 초청할 사람 명단은 내가 만들어 두마. 그리고 형식은 장례식장이 아니고 좋은 콘서트홀로 해라.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던 음악들, 연주한 내용들, 영상 틀고 또 나와 뜻을 같이했던 분들이 와서 노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콘서트로 해서 나를 보내다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거지. 쓰진 않았다고요. 예. 그런 축제로 하고 싶어요. 나의 가는 거는 이쪽 여기서 삶을 마음껏 향유하다. 이제 내가 여 육체를 놓고 이제 가는 건데 발걸음 가볍게. 너무 가지고 가는 것도 상징적인 없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으니까 그 형식은 그렇게 맞춰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좀 내가 가진 걸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아주 가볍게 아주 조금 이런 건 내가 할당해 두되 혹시 뭐가 여유가 있다면 기부하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퇴척을 하리라 이런 데서 둘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꾸 이렇게 밝히고 얘기하고 표현하면 자녀들도 우리에 대한 기대의 수준과 방향이 뭐 알아서들 다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선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다 보면 이게 문화가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은 화장 문화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저희들은 이제 쉽게 못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거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정치권이나 이제 재계나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내시시는 화장에다오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시면서 많이 그래도 동참이 되고 이러면서 매장의 문화에서 화장으로 좀 바뀌면서 그래도 그 국토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넓어지고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서 그 선구자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원장님 얘기하듯이 진짜 나의 장례식은 그렇게 슬퍼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의 그 콘서트홀로 그렇게 만들어 다오 이런 생각도 생각보다 진짜 너무 제 관념을 깨는 거여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장소 섭외가 어렵거든. 교회나 성당 이런 또 혹은 공회당 이런 데를 섭외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내 시신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장을 하는 문제는 이제 받아들이고 그 제도가 있는데 저는 갈 곳이 있어요. 국립묘지 설정이 돼 있는데 그 아파트형으로 갈 것인지 땅속으로 갈 것인지 하는 문제는 나는 무슨 뭐 이유는 없지만 나 근사하게 땅속에 있고 싶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차이점을 저는 글쎄 모르겠지만 그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아파트형? 그래도 좋게 말하면 아파트형 이거 누구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던데 이제 고인에 대한 예의죠.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예의인데 보면은 그러니까 매장은 아니지만 그 땅속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선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자연 친화적으로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가겠다 하는 생각이 그 좀 폼이 나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앞에 묘비도 하나 있고 딱 와서 그 자식들이 그 무릎 꿇고 또 그 묵념도 하고 내 그거 좀 바라보고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래서 단독주택에 살고 그렇죠.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그건 화장을 해서 요 봉분을 네, 그렇게 유골함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매장 그러니까 땅에 묻는 거죠. 예,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그리고 요즘 이제 혹시 아내가 나중에 오게 되면 거기 합장을 해죠. 그렇죠. 배위해서 이제 보통은 같이 합장을 하죠. 예, 알고 이런 생각을 예. 하면서 내 죽음을 생각하니까 네. 뭐 흔쾌하게 네. 그 순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미리부터 죽음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엄숙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그냥 마지막 과정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다가 내 마지막 과정까지 잘 마무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그래도 인생을 좀 활기차게 좀 생각하시고 너무 엄숙하게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좀 아름답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엄숙할 필요가 맞아요. 없어요. 너무 엄숙한 나머지 아예 그냥 유보하고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게 된다. 적어도 20, 30년 전부터 네. 나의 방향은 이거야 이렇게 네. 해놓고 그렇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네. 행복하게 즐겁게 저도 그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죽음을 수용하고 준비하는 이런 담담한 과정이 예.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제가 예. 노래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 말기암 워낙 지금, 환자예요. 근데 과거에도 한번 암을 치료받았는데 다시 재발을 했고 재발하셔가지고. 또 전이도 막 있고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든지 아마도 곧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노래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노래하고 살고 싶다 예, 생각을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게 물론 저는 이 완치되기를 바라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삶의 원리라는 게 또 이제 그 머지않은 장래에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노래하며 삶을 찬미하고 이걸로 표현하고 이렇게 가겠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날짜까지 정해놓고 우리 함께 음악회 해요. 네.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 음악회 날짜를 날짜 정했어요. 정해놓고. 곡을 준비하고 지금 연습.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한 삶이라는 게 이만큼 더 갖겠다. 이만큼 너한테 내 손에 안 보겠다. 이렇게 다툴 일이 아니고 지금 맞아요. 정리하고 훌훌 털어내는 일이 정말 급하다니까요.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멋진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뭐 훌륭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정치를 잘하고 뭐 많이 배우고 이게 훌륭한 게 아니라 그런 삶의 자세가 너무 훌륭하시고 멋지신 것 같아요. 너무 엄숙해. 그렇죠. 심각하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맞아요. 우리 삶 중에 행사야, 이제. 맞아요. 결혼하고, 집장만 하고, 아이 낳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지, 뭐. 그렇죠. 마지막 순간을 그냥 언제 오던 간에 아름답게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병도 아까 그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그것도 뭐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제가 그 시니어분들께 권하는 거는 이제 자기를 좀 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후회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거를 좀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뭔가를 나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즐겁게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은 마지막에 얼마나 좋을까 싶거든요. 어떤 교육훈련 과정에 네. 관 속에 눕는 체험을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관 속에 넣는 체형이요? 네, 예. 체험. 관을 갖다 체험. 놓고 수의를 입고 네. 거기 눕고 뚜껑을 닫는 거를 안에서 체험하는 거야. 그거 언젠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네. 이 속에 누우면 그런데 사람이 둘로 나뉘어요. 네. 갔다 와서 하는 말씀이 편안하더라. 비로소 나의 세계 이 좁은 공간으로 내가 딱 들어오니까 편안하더라 하는 분이 있고 거기서 폭발하는 줄 알았다 불안으로. 그런 분 있으시죠. 예.
우리는 어떤 최후를 맞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회피할 일이 아니야, 죽음은. 예. 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 막으려고 저항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예. 시한부 인생이라도 내가 그때까지 좀 더 노력해서 고통도 좀 줄이고 좀 즐겁게 살 수 있으면 그조차도 시한부 날까지도 뭐 그냥 낙담만 하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어디서든지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가야 되는데 못 가게 자식들이 붙들고서는 적어도 몇 년도까지는 가시면 안 돼요. 이런 필요에 의해서 그냥 코마 상태에다가 그냥 그 고통을 줘가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런 무례함을 내가 당하고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갈 일정이 딱 됐다 싶으면 톡 놓고 가야지 하고서 건강할 때 그게 가능하지. 이제 여러 가지 합병으로 이제 어렵게 되면 그것도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부디 여기서 이제 생활하는 동안 행복하고 쾌활하게 네, 즐겁게 지내시기를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골드 시니어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일, 또 고민해야 될 일, 이런 거 툭툭 털면서 한번 던져보는데 여러분도 공감해 주시고 또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댓글에도 좀 얘기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얘기.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